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역공을 취했죠. 이 가족의 검증 문제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망언집을 내겠다라며 또 반격에 재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지켜보다가 이거 뭐 가족 비리 조사단을 만들겠다라면서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싸움의 판이 점점 커졌다. 처음엔 TV 토론에서 그러다가 TV 토론 끝나고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초하면서 아들의 발언이다라면서 재반격. 그러자 민주당에서 허위사실로 고발하면서 망언집을 내겠다. 그러자 국민의힘까지 참전하면서 가족 비리 조사안을 내겠다. 싸움이 커진 겁니다. 뭐부터 들어봐야 될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망언집을 저게 책 제목이군요. 망언집이. 이준석 망언집. 제목이 심플하네요. 망언집이라고 해서 하나의 레토릭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망언집입니다. 이준석 망언집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과거 성상납 의혹을 제소한 민주당은 했습니다. 망언집 내용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상납 의혹도 제소했습니다. 성상납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들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거다.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며 이준석 후보와 협공을 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어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적 혐오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고요. 또 억대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신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리더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또 그의 주변 인물에 관한 것은 국정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를 선출할 때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지도자의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없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논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했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음담 패스를 한 내용을 확인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다. 자극하는 목적이 아니라 검증의 목적이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 패서를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식이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허위사실 등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했고요. TV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일부 커뮤니티나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아드님 관련된 의혹들이 이렇게 입시 관련 의혹들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2021년 과거 사과 발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었던 것처럼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은 허위사실이다라며 허위사실로 이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일단 민주당의 주장부터 한번 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실제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발언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젓가락 발언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 대한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일단 여기까지. 양태정 변호사님, 법률위에 계신데 궁금한데, 자, 그 좀 낯뜨거운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 발언. 네. 이준석 후보 주장은 어제 기자회견 열고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글이 맞다라고 했고 공소장도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겁니까, 명백히?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범죄 사실은 사실 뭐 제3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특히나 뭐 지금 언론이라든가 뭐 이제 그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제 범죄 일람표 같은 거는 이제 물론 뭐 이제 후보 아들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하게 이게 뭐 후보 아들의 것이다라고 뭐 당사자가 밝히지 않기 전에는 이게 누가 범죄 사실을 이렇게 전과가 있거나 범죄가 있다는 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명확하게 딱 뭐 확정되진 않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뭐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인이 밝히지 않고서는 그러면 알 수 제가 없기 궁금한 때문에. 게 법률적으로 민주당에서도 확신을 못하는데 저 사람이 허위 사실을 했다라고 고발이 성립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실제 그 범죄 일람표상의 그게 후보자 아들이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표현이 좀 달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발언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글이 맞느냐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실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후보 아들이니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온 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지 그 자녀나 가족들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거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사과를 함으로써 이미 종결된 문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받고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가족이 잘못했다,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책임지고 해명하고 사과하고 뭐 밝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되었고 근데 이런 혐오 발언을 다시 전 국민이 보는 토론 자리에서 꺼냄으로써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거죠. 그리고 네. 그것도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 왜곡을 한 거고요. 오히려 전 그 점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이준석 후보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희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태현 변호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뭔가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짚어본 건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안 썼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같은데 제3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용 자체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뭐 여성에 대한 뭐 성적 이제 가해, 성적인 이제 침해인 표현을 썼다. 그게 만약 마치 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썼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 표현 자체, 문제가 되는 발언 자체가 여성에 대한 그런 성적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네. 남성에 대한 예.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다른 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포인트다. 근데 민주당이 허위 사실로 지목한 부분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불분명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실이다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장 밝혔는데 공소장에도 정확하게 제기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는 민주당이 말을 바꿨죠.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혐오 발언이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발언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가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했더니 대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반성이 1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좌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역대 우리 정부에서
그 본인보다도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럽고 바로 우리 직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쳤던 것도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게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맞다는 거죠. 공소장에 따르면 맞다는 건데 심지어는 말을 그 여성 두고 한 거 아니고 남성 두고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 두고 한 거면 그거는 옳은 표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현이 한 번 있다라고 해서 벌금 500만 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수차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란 문헌 전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상습 도박 등으로 이제 벌금 500만 원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사과를 했던 거는 21년이고 실제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형 확정이 됐던 거는 24년 작년 10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돈을 완납한 거는 11월 달입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즉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고 그 처분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들 잘못 이런 걸 떠나서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후보가 태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잘 가르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서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성 대상이 아니라 남성 대상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도 되기 전에 이런데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자기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유죄 취지 환송, 파기환송이 돼 있잖아요. 유죄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벌금 150만 원 법인카드로 받았잖아요. 아들은 이미 이런 저질스러운 행동 때문에 500만 원 돈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진상 규명단 조사단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들 재산 신고액인데 390만 원 신고했더라고요. 그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이제 민주당의 양태정 변호사님은 이미 과거에 후보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던 일이고 연재제냐라고 반박을 했다는 의견도 공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한 대목, 결국은 아들인지 아닌지보다 그 논란의 표현이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이 포인트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성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